반갑습니다. 팬앤영상TV 윤정섭입니다. 드디어 22대 총선이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 이제 22대 총선이 이제 막이 올랐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긴장이 되고 예, 이제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난다. 여러 이제 좀 난관들도 있었을 거고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올해도 이제 이제 다수 공천이 되면서 예, 그 다수 공천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고 진짜가 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기쁨은 잠시 예, 이 다수 공천에 좀 반대하는 그런 그렇죠. 오들이 예,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되니까 예, 그때 좀 이제 좀 힘이 들었었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당에서는 우선 그때 계셨던 경쟁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지나 승복선 하시고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때가 힘든 보람 있는 시간과 힘든 시간이 탁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분들 이제 같이 함께 라이벌로 뛰셨던 분들이나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열심히 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임감이 좀 하죠. 참 정성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26년간 근무하고 그 대한민국 이제 최대 교원단체 우리가 말하는 보수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한국교총 회장을 이제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가 또 직선으로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만 회원들이 직선으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제가 하나 역선을 썼었어요. 어떤 역사죠?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1호로 초등교사회장. 초등학교 교사 회장 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계에서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총이 7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 총장이나 교수가 회장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사로는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교육계에 좀 많이 회자가 됐었죠. 이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평교사가 한국교총 회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좀 약간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곤란한 질문들도 할 거고 겁이 나는데요. 혹시 MZ 세대들, MZ 세대들에서 유행 중인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내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같이 교직 생활을 하다가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CC였습니다. CC 캠퍼스 커플로. CC 출신, CC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꼬리를 냈고 지금까지 또 행복하게 슬아의 자녀까지 두고. 맞습니다.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주 사랑하고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늘 높이같이 사랑. 좋습니다. 아내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아내분과 다시 만나게 돼 정성국 당선되기 하나 둘 셋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3초만 딜레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당선되는 것보다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왜 당선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선이 될 거니까요. 아니 후보가 그 정도 자신감 없어가지고 왜 선거를 하겠습니까? 우리 부상 친구 국민들이 당연히 저를 선택하신다고 저는 자신하죠. 이거 약간 조선스에서 봤을 뭐,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자신감을 표현했나요? 다시 만나더라도 아내분과 결혼을 하겠다. 당연하죠. 저랑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다 보니까 동공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구들장 뭐더라도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순간적으로 좀 놀랐어요. 대답 잘했죠.
놀라실 질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시는 거 봤을 때는 약간 흔들렸던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까요? 아내분과 다시 결혼하길래 정성국 대통령 되기. 아내입니다. 아내가 예 대통령과 자신 있습니까? 저는 아내가 더 소중하죠. 네. 왜냐면 저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반여자인데 대통령 5년밖에 안 하잖아요. 와. 아니 5년하고 평생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야 이거 인정, 센스 인정합니다. 좋아요. 이게 정성국의 매력에 나름 좀 저도 빠져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정당 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지만은 정성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정성국 후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지면에 넓게 뜨더라고요. 한동훈 영입 인재 1호. 한동훈 영입 인재 1호신데 부산 진구 가벼우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여기 연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연고 있죠. 예. 연고 있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한동훈 1호로 온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고 비대위원장이죠. 그 이후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했어요. 겸하게 됐어요. 원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그 한동훈 위원장님이 인재영입위원장님을 겸하기 전에도 영입 인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인재영입위원장님을 겸하고 나서 처음으로 결재한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님이 1호로 결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보는 그런 부분들. 교육 인재로.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그 이 보수 안에서는 정말 이 밑바닥부터 끝까지 올라오는 이런 어떤 그 도전의 역사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데 초등학교 평교사가 상호협동 회장의 직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정치인으로 좀 아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이력이면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본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를 더 평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를 1호로 결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 내려보낸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부산 토박이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의 보수를 대변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야 되잖아. 또 저는 사실 50대 정도 되면 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야 이게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국민의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올해 이제 나이가 41인데 41, 왜 나이 얘기해주세요. 나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41로 나이 이야기하면요 안 됩니다. 요즘은 그 41가 예전에 20대 같은 느낌. 그 다른 의미로 웃으신 거 아니죠?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보다 네가 더 늙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웃으신 의미로 좀 다 다르게 파악을 했는데 그거 아니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41하고 아직까지 어린 나이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또 보면 국민의힘에 좀 청년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50대 나이라면 상당히 좀 오히려 일하기 좋은 나이,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아직까지 배워야 될 나이,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가 안 됐다는 부분들. 아직까지 586 정치인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80년도에 민주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2000년도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이라고 해가지고 대거 정치계에 영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번에 세대 교체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선두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공감하고요. 제가 이래 하고 나면 다음에 하세요. 같이 하시고요. 그래. 언론에서 그런 일 하시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의힘도 세대 청산론을 내세우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로 하는 나이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 많다고 절대 아니고. 아니 나이가 많아도 능력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 시대가 이제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어떤 표상들이 이제는 떠날 시기가 맞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공감합니다. 정석 캠프 들어갈까? 이거 드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때 시대로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승리학이 지배하던 시대. 그렇죠. 그게
실학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시대의 변화의 문제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낡았던 성령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과 변경환이라는 그런 우리 역사, 쓰라미 역사를 맞았던 거. 그리고 실학이 이제 나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반영하는 게 있는데 운동권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 그 운동권을 하나의 어떤 계급이나 무기로 여기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완장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시대 총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총선이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그 주장하고 있는 아주 공감합니다. 저 200% 공감합니다. 저는 300% 공감하겠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데 네, 이번에 뭐 방송 내시더라도 좀 저희 프로그램에 좀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한동훈의 영입 이제 1호라면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 뭐 원리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신 분. 그렇죠. 우리는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겉의 이미지는 가까이서 보셨으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뭐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인재영입도 되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 물론 인재영입 되기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의 어떤 뭡니까 논리성이라든지 논리성 부분이 기억하시죠? 이 상대편에서 봤을 때도 별로 이렇게 반박하기 쉽지 않은 정확한 논리로 이야기하고요. 맞습니다. 또 감정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스탠스, 위원장 스탠스가 있으니까 과연 이분이 보수의 어떤 스피커에 갈 만한 건 아니에요. 저는 중도성까지 지금 많이 호응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국민의힘에서 새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뭐 결과는 사실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부산 진국 앞에서만 뛰어도 맞죠. 정말 너무나 이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뭐 여러 선거를 많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최고위원이나 뭐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저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해낼까? 특히나 또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스케줄만 봐도 앞이 안 보여요. 저걸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전국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게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분의 타고난 열정이 열정. 이게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타고난 열정이 아니라면 이 살인적인 이 해결하면서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 결국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하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 이렇게 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입이 이제 이러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공천도 받았겠다.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사이가 틀어진다고 해도 뭐 나쁜 거 없거든요.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단점 한번 좀 나쁜 거 있습니다.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단점이라고 굳이 찾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단점이 잘 안 보이니까. 뭐 편식을 한다고 뭐라 해야 되나 양식을 잘 안 하신다고 하나 뭐 그러더라도 뭐 이야기해 주시면은 좀 찾아주세요. 제가 더 정보 있으면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번에 단점이라더라. 아니 이걸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차가운 이미지도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저 정도 위치에 계시면 저런 모습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증도 됐고 공천도 받았고 당선되면은 뭐 이제 어찌 보면 사전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구의 흔들리는 건 아닌데 손절해도 뭐 좋은 소리 하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스타일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잘 보려고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어떻게 평소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매력이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런 스탠스가 맞는 게 일단은 리더는 항상 좀 안정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들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게 가라앉아 있는 이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대감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정말 최고라고 말을 했어. 우리 인간이 최고가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우리 정성국 후보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좀 살아오신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교육계에 대한 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계가 많이 이제 좌편향돼 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계도 대거 이렇게 교육감들도 좌파 교육감들이 많이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된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뭐 선생님의 인권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보장할 때 학생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교권들이 많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예. 가슴 아프죠. 네. 제가 지금 2022년 예. 그 4월 말까지 제가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예. 불과 2년 전만 해도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생, 6학년 담임이나 5학년 담임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학년 학생들 인솔을 가가지고 네. 그 호텔에서 애들 뛰놀지 못하게 뭐 애들아 지키고 있고 네. 배 아픈 아이 데리고 와서 약 먹이고 다 그랬던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교직 경력을 있으면서 사실상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불만의 어떤 소리, 이 항의 이런 거를 받아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 요즘 학부모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17년, 18년 그때 당시 때 아동복지법이 예. 학교로 적용되면서 예. 그전에는 아동복지법이 학교 적용 안 됐거든요. 근데 아. 적용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예. 학교로 들어오면서 네. 선생님이 학대하는 거를 이제 신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학대는 있어서 안 되죠. 네. 예. 그게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야단을 치기도 하고 예. 지적하는 것들이 학대로 이제 신고가 돼요. 그 학대의 범주가 좀 넓어졌다. 넓어지고 학부모님들이 그게 이제 자주 이제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작년에 스위치 사건 같은 일이 터진.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체벌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어떠한 경우라도 육체적인 고통을 가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너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폭력에는 절대 이렇게 그 사랑의 매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게 사랑의 매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최후의 수단,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폭력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뿐이라고 다 그거 공감을 하는데 맞아요. 야, 이것도 과연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나?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 범주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교육의 적극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걸 못했죠 지금. 예. 최근에. 그 결론은 이제 뭐 심할 때는 그 이 모기한테 물린 것도 왜 우리 모기 물리도록 내버려두냐고 신고한다잖아요. 그 모기 탓을 해야지 왜 선생님 탓을 하세요? 그거 모기 물렸다고. 아니 실제로 신고 들어왔어요. 교육청에 신고 들어왔어요. 그 모기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 정도는 그냥 할 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했는데 대해서 왜 안 했는지 해야죠. 지적하는 것도 아동학대죠. 실구하면. 그럼 어떻게 안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거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조항입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법률을 좀 개정을 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당연스럽게도 연말에 교권호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그 교권호법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게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권호법이 통과됐다고 많이 했지만 그것이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국교총에 계셨으면은 좀 대립하던 그 교육계 내에서 대립하던 세력들이 있었을 건데. 맞습니다. 정교조. 예, 정교조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정교조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지금 노동단체로 일단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그 노동조합이라는 건 본인들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자로서는 인정을 받고 싶은데 막상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잃고 싶지 하지 않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정교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교조들과도 좀 많이 이렇게 부딪히진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 또 우리 교원단체가 정교조나 교총이나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교육의 발전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지만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교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게 결국 정교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찌 됩니까?
교권은 자연스럽게 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니까 엎드려 자는 것도 괜찮다 하는데 근데 교총은 그거거든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교권이 필요하다면 학생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교조는 말하는 그 학생인권 조례는 이 휴식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도 깨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진짜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90년대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를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뭐 때리지 말자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개량 한복 입고 정교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때렸어. 제일 많이 때렸어.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성대모사도 좀 많이 하고 누구 따라하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재밌는 친구로 좀 유명했었는데 그 성대모사 했다는 이유로 제가 맞았던 경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시절에도 맞았네요. 많이 맞았어요. 저하고 10년 좀 차이 나는데 그때 물론 체벌이 있기는 했을 거긴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뭐 우리 페렌드 마이크 식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간접대기로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세상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많이 혼났어요. 근데 막상 때리지 말자고 밖에서 얘기해놓고서 학교에서 제일 체벌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정교조 선생님이었거든. 일단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좀 뭐 교권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당시에는 막 우리가 영화 알죽거리 잔혹사나 뭐 영화 친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나쁜 선생님들이 계셨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부조리를 만들어냈고 그 지금 맞았던 세대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가시면은 국회에 가시면 교육계의 전문가이신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저출산 문제 뭐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육아학과 책임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교육이나 뭐 육아를 같이 책임져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감합니다. 좀 많이 주시는 자리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갖고 근데 다 정확하게 짚으시는데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주 불러주실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말씀을 상당히 좀 뭔가 케미도 잘 맞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불구합니다. 교육계로서 정성군 최고, 그리고 인간성으로서 정성군 최고, 그리고 또 가정에 있어서 정성국이라는 가정은 최고, 다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적어도 정치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인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정성국의 정치 철학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된 지가 어찌 보면 교총회장을 사임한 지가 2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자의 삶은 이제 정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의 삶이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정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의와 상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상식. 1번이라 생각해요.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랑 도 비슷한. 근데 비슷하게 가야 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호가 그냥 1호. 아니 그 1호하고 안 맞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상식과 공의라는 게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상식이 아닌 일이 상식처럼 되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치가 없다고 되는 이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난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2심에서까지 결과가 나온 사람이 국회에 단언한테 출마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그냥 우리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조차 없는 요즘 이 정치 세계, 이걸 보면서 또 거기에 동조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국회의원이 총 300명인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이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가 전과자였고 그리고
뭐 지난 지선 같은 경우에 40%가 전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정의나 그리고 뭐 이렇게 평등을 외치거나 그러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00명 중에 한 명이 당선되면 예. 하면 한 명이 되겠지만 정말 교육자 출신 그것도 최대 교원단체 교총회장 사람은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더 제가 더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래를 내려다고 와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 사실 저도 뭐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래 돌이켜 보면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학생들과 이렇게 뭐 점수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지만 정말 팩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제자들에게 인정 못 받는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건 자부해요. 왜냐하면 저와 헤어질 때 다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 했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것은 저도 우리 학생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눈물이 났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봤을 때 학급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가정 형편도 좀 어려운 학생, 또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 몸에 안 좋은 학생. 근데 이제 선생님 관점에서 볼 때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잘 가르쳐야 되지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의 케어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답을 더 주는 게 선생님도 안 좋아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뭐 동공을 마실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정치인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정동국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국민인 건가요? 그러면은 정치인이 그걸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다. 필수 덕목. 그러면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나 또 내가 모토로 삼는 정치인이 있을 거예요. 뭐 정치인, 존경하는 정치인이 그 전에 있었던 분이 있고 최근에 있었던 분 바뀌었는데요. 바뀌면 맞추시겠죠? 한동훈. 그건 거의 당연해요. 이러니까. 너무하다. 이게 너무하다. 이러니까. 왜냐하면 저보다 그 학번은 같아요. 학번은 9위 학번인데 제가 이제 이제 삼수를 했기 때문에 2년을 작을 이제 늦게 들어가고 나이는 2살이 많아요. 결국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로 봤을 때도 저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이 이제 검사로서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하셨지. 어떤 분들은 검사 출신이 뭐 한다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근데 검사 출신이 여기 와서 하시는 지금까지 모습이 그 본인의 역량을 훨씬 검사로서 보여줬던 역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어떤 팬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 나와 같이 대학생을 치고 같은 대학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있었던 분이 저런 정도의 능력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면 내가 어떤 그 연배나 모든 걸 다 떠나서 존경할 만하다. 이게 잘만 하면은 나중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어떻게 정성국이랑 처음에 궁합이 어떻게 맞았지 생각이 드는데 잘 맞는 부분이 오히려 좀 많겠다라고 앞으로 작업 좀 시켜봐 주세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분도 만만치가 않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선수 후보. 지금 지지율이 일단 접전이라 나오고 엄청난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서원수 후보 같은 경우도 꽤나 정lang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 라이벌 서원수에 대한 생각 어떻게 보시는지? 라이벌이라 생각이 많고요. 뭐 그분을 이제 볼 때 여기 이제 부산 진구에 공천마당에서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구청장을 하셨고 뭐 구의원도 하셨고 경험이 있죠.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데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지역 현안을 많이 안다. 지역 투박이다. 그 부분을 많이 앞세우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을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먼저 저보다 파악했고 먼저 우리 지역을 많이 현안을 알고 있고 또 주민들과 많이 맞닿았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뭐가 중요합니까? 국가를 위한. 그러면 시흥구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지역 토박이만 해야 된다 한다면은
지금 공천하는 경우 보더라도 지역 연구 없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부분은 지역 현안에 대한 파악이 좀 늦더라도 예.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천하잖아요. 정선거 맞습니다. 교육이죠. 예. 학교 현장의 경험, 예. 실질적 경험, 예. 최대의 원단체 장을 했던 경험,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했던 경우서 그럼 저보다 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는 없죠. 예. 그럼 이 얘기에서 가장 합당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예. 지역 현안을 제가 늦게 알았다 해서 그 문제를 못 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습 문제 한다고 100점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역시 교과다운 접근.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역 현안은 지금이라도 하나씩 살펴가면서 또 당선되고 나더라도 시간이 4년이나 있습니다. 예. 하나씩 보면서 만나가면서 푸는 그 부분이 내가 미리 그 선수 후보다 알지 못했다 해서 예. 그게 큰 조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예. 뭐 지금 그동안 알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알았다는 것도 뭐 큰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누가 더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여당 후보입니까? 야당 후보입니까?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공감하죠. 예. 아니 여당 후보는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부산 지구에 있는 초업선을 하나 개통하고 싶어요. 예. 그게 정부의 협조 없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야당 후보가 해내겠다고 하는 것과 여당 후보가 돼서 해내겠다는 것이 어느 게 더 실행하는 높은지는 뭐 판단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반론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보세요.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기지 않고서는 또 우리 후보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실 때 나간 걸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의석수가 작다는 것이 4월 10일 이후로도 작다는 게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나오라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당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원숙 라이벌 서원숙 후보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드릴 수 4월 10일에 우리 또 단둘이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서로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서로가 또 자기 가치관 또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유권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은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본인께서 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좀 페어플레이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나 공격보다는 서로에 대한 그런 자기의 어떤 뜻, 정책 또 어떤 호소력,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공약이라든지 또는 좋은 비전들이 있다면 저도 제가 당선이 되더라도 또 좋은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이번 선거 건강하게 잘 치르시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멋진 진짜 승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거 아까 서울수 후보께서는 예습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뒤늦게 어떻게 보면 합류를 어떻게 보면은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직구의 적어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건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정성국 후보가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볼 건데 지금 부산 진구 값 예고가 총 부산 진구라면 35만 정도쯤 되는 걸로 부산 진구 값이 17, 8만으로 알고 있어요. 강만 하면 17만이고 을까지 합하면 35만 배가 돼서 그게 그렇죠. 그러면 부산 진구 값의 문제점 한 2개 정도로만 좀 간추려 주시면 좋습니다. 뭐 너무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공감합니다. 사업적으로 가면 제발 좀 진짜 교통 이거 해결 좀 해달라고. 아니 저도 가보면 답답해요. 아시죠? 예.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통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알 사람 볼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님이 수도권도 이렇게 자꾸 뭐 GTX 이런 말 하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초선이 들어오고, 그다음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교통 중심이 되는 일들이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저는 다시 뽑아달라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뽑아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공감합니다. 이게 너무 큰 일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 해결하고요. 두 번째 이제 좀 부분이 이게 우리 주거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할 공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화해야 될 것도 많고,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위치만 정중앙이지
부산의 정중앙의 어떤 삶의 질, 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이 예, 저도 예. 공감을 합니다. 예. 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게 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는 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이나 자, 질문 너무 좋은 질문 하세요. 예,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저출생은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이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 치열한 그렇죠. 희치 전쟁과 어, 또 낳았을 때 이걸 누가 돌봐주지? 그렇죠. 당장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 중에 교육 문제는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갈 수밖에. 예, 그럼 이렇다면은 이 교육 문제가 풀어지는 부분을 정성국이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교육 개혁도 그 책임 교육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육아 국가는 예, 학교에 우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걸 예.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외국의 유명 이제 명문대학교의 캠퍼스들이 이제 뭐 인천 송도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 인프라를 넓힌다거나 부산 친구에도 좀 그런 인프라 한국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자체는 일단 그 머물고 싶은 그 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머물고 싶은 구가 되기 위해서 아까 또 그 앞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 교통과 주거가 예. 되지 않는 이상은 교육만의 어떤 좋은 것들을 갖춘 데 가지고 살고 싶은 곳, 이사하고 싶은 곳이 될까? 이 생각이 그건 들면 아니죠. 이게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힘 있는 여당 후보,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1호. 1호. 기호는 2번. 네. 예, 근데 여기 민재님도 예,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친구 국민분들에게 예. 뭐 아까 우리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저를 처음 뵀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인상도 좋으시고 매력도 좋으신데 사랑하는 친구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저를 반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제 왔노? 왜 안 나타났노? 하실 때 정말 정성국이 보고 싶었구나. 예, 그런데 정말 젊은 또 새로운 사람이 인재가 왔네. 한동훈 위원장이 왜 1호로 영입했는지 알겠다. 그다음 교육자 출신은 난 다르겠나. 예, 이런 기대감을 주실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역시 교육자 출신은 다르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의원님들께서 다 단임으로 끝나고 짧게 하시며 가셨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큰 문제, 수거 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성국은 다릅니다. 예, 정치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성국이 그 선례를 보이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요즘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이 마음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2번 1호, 기호는 2번 정성국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